이재명 대표 측의 3월 재판 불출석에 법원이 한 말 5위부터 금요일 뉴스탑 10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주당의 공천 작업에 직접 나서서 중진급이거나 혹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을 하나둘 정리하고 있는 모양새죠. 반발하는 쪽에선 아니 그럼 이재명은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그럴 자격이 있냐? 이런 논란은 사실 반대쪽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이 오늘 총선 때문에 재판에 나갈 수 없다. 이걸 재판부에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유동규 전 본부장 직접 신문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동규 씨가 지난 재판에서 1,000억 원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래신도시 개발 포기한다고 발표하셔놓고 개발 계속 하신 게 맞나요? 배현진 의원 피습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번 재판에서 건강 이유로 먼저 퇴정하셨는데 오늘 진행 문제 없으신가요? 일단 오늘 나온 이 얘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 총선 때문에 3월 다음 달에 현실적으로 재판에 나서기 어렵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걸 재판부가 이런지하에 거절했네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장동 위증교사 선거법 관련된 재판을 각각 이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오늘로서 선거가 54일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 들어서면 정말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전개가 되고 선거 유세도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일정들이 시작되거든요. 정말 후보들에게는 분초가 아까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이 있는데 아마 재판부에다 그런 요청을 했는 모양이에요. 3월 달에는 좀 재판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더니 재판부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예.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성실한 재판을 받았으면 아마 재판부도 좀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단식한다고 안 나왔죠. 또 본인이 피습된 이후에 또 재판을 안 했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건 의도한 건 아니었죠. 그렇죠. 피습은.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단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상 의도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여러 가지 어떤 증인 신청도 많이 했고 또 재판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지금 선거와 재판이 이게 어떤 서로 간에 고려돼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와서 재판받고 또 바로 또 이 선거운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올 여름에 단식, 본인의 이제 단식 투쟁, 그리고 보시면 올 초에 피습 사건, 그리고 이후에 그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 그 판사 사표를 내면서 어찌됐든 자이든 타이든 뭔가 계속해서 재판이 미뤄져 왔었는데 여기를 보면은 총선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 3월 총선 이후에 재판 출석을 요청했었는데 안 된다. 재판부가 이렇게 했고 그러면 아니 유동규 전 법무장 같은 증인도 총선에 나서는데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 이재명 대표 측의 총선 때까지 좀 밀어달라는 얘기를 그냥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재판받는 게 무슨 벼슬입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재판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 선거에 나간다.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예. 공직선거법 재판이 원래는 2월 2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강규태 부장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명예퇴직하거든요. 명예퇴직한다고 2월 2일 재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어떻게 잡았느냐? 3월 8일과 3월 22일로 잡았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또 무슨 재판이 있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이런 쪽 관련된 그런 재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판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월 27일, 3월 12일, 3월 19일로 잡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위증교사 재판 있잖아요. 위증교사는 2월 26일에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쭉 정리해 보니까 2월에는 26일, 27일 두 번 나가야 되고요. 예. 3월에는 3월 8일, 그 다음 주 3월 12일, 그 다음 주에는 3월 19일과 3월 22일인데 여기에 아마 위증교사죄 재판 3월에 한 번 더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3월에는 하나, 둘, 셋, 넷, 5번 최소한 5번 재판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현종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바쁜 3월 달에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재판을
5번 이상은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3월에만 재판하겠습니까? 4월 10일에 그 총선 있기 직전인데 4월에도 재판 최소한 한두 번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슨 선거를 어떻게 그 치르겠다라고 하는지 제가 봐도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규태 부장판사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공직선거법 재판했다가 뭐 원래 6개월 안에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본인 사표 때문에 재판이 늦어진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규태 부장이 자기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사직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사직하기 전에 일주일에 3번이든 4번이든 재판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든 종결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아예 재판을 안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명예퇴직한 거거든요. 2월 19일에 대법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명예퇴직금 나갈 텐데 저는 그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나갔던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월 말과 3월 달력이고요. 3월 중순까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은 4월 10일입니다. 3월이 뭐 모든 국회의원 마찬가지면 특히 제1야당, 야당의 당대표에겐 꽤 중요한 일정인데 색깔이 다른 보시는 것처럼 26일, 3월 8일, 19일, 20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도 위준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의혹 또 이렇게 이런 재판들이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이현정 의원 지적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성실하게 혹은 뭐 재판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면 한 달 정도의 재판의 공전 기간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허락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어쨌든 각기 다른 이유로 재판이 미뤄진 거에 대해서 법원도 이거를 총선은 총선이고 재판은 재판이다. 이렇게 엄격하게 따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해져 있는 재판 일정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재판부가 지금 다 별도의 재판부이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이 일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과 영향을 미쳐서 어떤 불출석 그런 요구서를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 별로 또 다른 판단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당대표가 재판을 여러 개 받게 되는 것, 뭐 이 부분 이미 다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대표와 일정과 또 무관하게 또 민주당 내부에서의 총선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민들께 다가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해서 전략이 채워지고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많게는 한 주에 2번 정도, 최소 한 주에 1번 정도는 이제 총선 앞두고 재판에 나서야 됩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이재명 대표 측의 요구를 이런저에 거절한 것 같아요. 총선은 총선, 출마는 출마고 재판은 재판이다. 성실히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사례를 이재명 대표 측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밀려있는 본인 재판도 앞으로 3월에도 줄줄이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일부 보도를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이른바 친명 핵심의 심야 회동, 후폭풍도 꽤 거셉니다. 이게 민주당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 공천 다 짜냐 오해를 사기에는 일단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했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 하나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그거는 좀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와전됐다는 게 오보란 말씀이신가요? 만났다는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좀 모릅니다. 당대표도 그렇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전혀 그 문제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어떤 자리 어떤 과정에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죠. 구체적으로 공천 관련한 사안들은 공관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만남도 좀 오해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사천 아니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당대표가 혼자서 독방에서 뭐 정말 호롤단신 기도하면서 공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참모들과 또 여러 가지 이 주변인들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 하는 게 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받는 게 뭐 저는 당연하다 보고요. 논의할 수 있고 혹은 뭐 식사 중에 대화 중에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이게 무슨 뭐 당대표가 공천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예, 저 얘기. 국회 818호의 심야 공천회의. 며칠 전에 동아일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정말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 여당에서도 꽤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뭐 부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 장경태 의원 얘기의 취지를 보면 뭔가 당사자들도 아니 뭐 만날 수는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뉘앙스들이 좀 달라지는 느낌도 동시에 들어서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민주당은 그동안 공천 문제만 나오면 민주당은 시스템이 다 돼 있다.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돼 있어요.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어떤 공천을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체제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후보자 검증위원회도 있고 전략공천위원회도 있고 또 공천관리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공천을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전에요 공천을 자꾸 밀실공천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당사자에 중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투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다 뽑아놔놓고 실제로 공천은 몇몇 사람이 모여서 밀실에서 한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고 그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만든 게 바로 이 시스템 공천입니다. 말만 나오면 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은 뭐죠? 그럼 만날 수 있는 건 만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자리에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공천과 관련 없는 지금 이 비대위원인 이제 박찬대 비대위원이라든지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만 모여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모였으면 이거야 공식 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측근이고 그리고 여기에 끼워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즉 정성호 의원이 지금 당에 무슨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아무 역할 없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현근택 이 변호사 관련된 징계 관련해서 두 사람이서 그게 그 텔레그램 메시지 하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징계 뭘로 할까요? 이건 좀 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럼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의 상황인가요? 모든 걸 결정하는 바로 이런 게 밀실 공천입니다. 즉 818호 밀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정성호 의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 인사에 대한 탈락과 등등을 결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처럼 아니 만나는 게 뭐가죠? 만나는 게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시스템으로 갖춰진 겁니다. 이게 이제 13일 밤 보도는 이제 그제 나왔고요. 국회의원 818호 이재명 대표 의원실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친명 지도부와 심야 공천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일단 아까 정성호 의원이 공식 취급 없이 왜 이 자리에 참석했냐라고 하셨는데 일단 정성호 의원의 입장을 대신 전해드리면 정 의원은 어젠가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 13일에 본인 지역 내려가 있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어제 오늘 여기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이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몇몇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의구심은 있는 것 같고요. 노돌 교수님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저렇게 노웅래 의원,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다 모두 어쨌든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그럼 뭐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그럼 이재명 대표는 되고 나는 공천 배제돼야 되는 거냐? 이 얘기 때문에 사실 이 친명 핵심 심야 회의가 더 논란이 커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공천이라는 것이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명분을 대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건 국민이 그 기준을 납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들 보기에 정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들, 사법 리스크도 수사 중인 사람들, 재판 중인 사람들, 1심 판결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 여러 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돈 봉투 받은 의원들한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 아직 기소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어쨌든 윤관석 의원이 이런 분들이 아직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도 기소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불출마를 권유했다? 뭐 때문인 거죠? 돈 봉투 받은 것 때문에 그러나요? 그거 아직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인 사람들 따지면 본인이 제일 좀 우선에 있지 않습니까? 재판 중인 사람들은 출마 배제한다.
그럼 본인부터 불출마를 선언해야죠. 본인부터. 그러니까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1심 판결 유죄 나온 사람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천 적격 판정 받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기준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첫 번째 우선 컨셉이 안 되고요. 예. 두 번째, 또 윤석열 정권 탄생에 뭐 책임 있는 사람들 배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을 비서실장을 알겠습니다. 뭐 준위 안 준위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또 된다면서요. 그럼 그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그 기준조차도 적용도 지금 일관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밀실 공천 얘기뿐만 아니라 공천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뭔가 다 예외가 있는 조항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류가 많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심야 회동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했고 이거 뭐 당대표 의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장경태 최고위원 얘기는 그럼 당대표가 독방에서 기도하며 공천하냐 이렇게 좀 해명 아닌 해명 목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조금 전입니다. 그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 그 장현주 변호사께 저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논란의 중심이 이재명 대표에 있는 게 왜 공천관리위원장이 할 일을 아무리 예의를 갖춘다고 해도 당대표가 월권으로 하는 거 아니냐 친명들과 이 얘기인데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 얘기는 저 허위고 추측이고 밀실공천 없다. 잘라 말하는데 이게 전혀 100% 사실 아니라는 겁니까? 일단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뭐 사천 논란으로까지 의혹 제기가 가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건 너무 나간 공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사천 논란 의혹 자체가 뭐 명확하거나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뭐 의혹 제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뭐 이재명 대표와 뭐 지도부 일부 인사들 또는 다른 의원들이 뭐 만났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예. 만남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만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성격의 만남이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참석하셨다라고 보도된 분들이 대부분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이 모임 자체가 있었는지도 좀 불투명한 상태인 것이고 예. 더 나아가서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으로까지 연결되는 건 이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 변호사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공천에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식 입장으로 다 허위 추출성 보도고 밀실 공천 없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밀실 공천이 없다는 취지는 저희가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면 그젯밤에 818호에 아무도 없었는지 혹은 만약에 누군가가 한두 명 갔다고 하더라도 공천 얘기는 전혀 없었는지 이런 게 깔끔하게 발표가 돼야 이제 뭐 언론이든 민주당 지지자든 뭐 시민들이든 그걸 좀 납득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뭐 공식적인 뭐 입장이나 해명을 밝힐지는 저도 뭐 알기는 어려운데요. 예. 다만 이미 사천 논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해서 어떤 반응을 내는 것 자체도 당으로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당대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정상적인 과정마저도 무슨 말씀인지 사천 알겠어요. 논란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당으로서는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천의 파열음 관련해서 사실 이 친명들의 심야회의 후폭풍 말고도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당의 공식 라인이 아닌 당대표 비선 라인이 활동하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여의도에 소문이 많다. 이런저런 얘기. 이른바 경기도팀, 정진상 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전수미 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 차장을 지낸 모경종 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당의 공식 조사 결과다. 이거는 사실과 매우 다른 얘기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지금 이 비선팀이 가동하고 있다는 거를. 그 경기도가 이러더라고. 이 경기도 팀이 이거 소문이 파다하잖아. 뒤에서 한다고. 이 대표 미션을 받고. 경기도 이야기를 하셨었나요, 문 의원? 나는 경기도란 자체를 몰라요. 경기도란 얘기는 한 적 없어요. 정혁신 변호사님, 이 뭐 경기도 팀이냐 정진상 팀이냐 뭐 비선 조직, 정체불명의 비선 조직이 뭐 여론조사 돌리고 공천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문 전 의원의 물론 억울하니까 여러 뭐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비선팀이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고 왜 저런 여론조사들이 돌려지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 얘기를 당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뒤숭숭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진 의원이 아무리 그 생각을 해도 본인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그다음에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어떤 모종의 이상한 팀에서 돌린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팀은 무슨 팀이냐? 비선팀이고 그 비선팀은 어디일 거냐? 경기도 팀 아닐 것이냐. 이런 그 의혹이 있는 데다가 아마 어느 정도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저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아무리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런 의혹 제기를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합니까? 내부에서 의혹 제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외부 그 제3자들이 봤을 때에는 뭔가 민주당에서 무슨 사단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모든 사단의 정점은요. 결국 대표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정당인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화 돌린 바가 없고 이게 경기도 팀 자체를 모른다는 게 이제 안규백 의원 공천 관리하는 안규백 의원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문 전 의원 들었다는 거잖아요. 형님이 꼴찌였습니다. 20% 넘게 차이 난다.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떤 여론조사냐? 그리고 장 변호사님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저희가 잠깐 영상에서 봤던 서대문갑에 뭐 전수미 씨 알고 있습니까? 모경전 씨 알고 있습니까? 물론 총선 앞두고 이것저것에 뭐 사람 넣어보는 건 뭐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친명들 중심으로만 좀 비교적 이쪽 저쪽 퍼즐을 맞춰보는 게 이게 비선 라인 경기도 뭐 정진상 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나오고 있는 의혹 자체는 결국 비선 세력이 당의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뭐 여론조사도 돌리고 각종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다만 그 의혹에 대해서 어떤 명확하거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근거 없는 의혹 제시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문 전 의원에게 뭐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당의 공식 조사였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지금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신은 경기도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의혹은 그냥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이고 근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예. 사실 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적합도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시스템 공천 하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대표가 정무적 판단 차원에서 어떤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조금은 무마시키고 단합으로 가기 위해 통보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의 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당 내에는 이런 비선 조직이라는 것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당의 명확한 입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뭐 저희도 야당의 시스템 공천, 제1당의 시스템 공천 얘기를 믿고 싶긴 한데 뭐 반발하는 쪽 혹은 그제 야권 원로들 입에서도 뭔가 정체불명, 뭐 비선, 정진상 팀, 뭐 경기도 팀이 특별 가동되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요.